상하골 확장에 대한 장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Rapid Palatal Expander 또는 뭐 스크류를 이용한 익스펜더가 있죠. 예, 이 보면 이제 요새 마르페라고 하는 이 어플라이언스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RP에 비해서 훨씬 더 골격적으로 확장의 능력이나 뭐 이런 성능 이런 것들이 우월하기 때문에 기존의 RP는 좀 약간 배척당하고 조금 인베이시브하지만 이 마르페라고 하는 어플라이언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 의사 선생님들이 맥실라 익스펜전을 하느냐? 결국 이제 공간 확보 그리고 저 횡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맥실라의 그 팔레이트 쪽에서 그 구조물을 조금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6세 전후의 어린아이의 이제 드라이스컬이라고 보면 구조물이 맥실라 익스펜전을 할 때 지난번에 프로트랙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드렸던 중요한 부분이 바로 테리고 맥실라리 피셔 부분. 여기 지금 이 붉은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팔레이트 쪽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팔라타인 본의 피라미달 프로세스고 그 뒷부분에 붙어 있는 것이 스페노이드 본의 테리고이드 프로세스가 아주 견고하게 락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 맥실라 프로트랙션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이 디스아티큘레이션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전제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맥실라리 익스펜전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맥실라리 프로트랙션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 여기가 디스아티큘레이션이 돼야 맥실라가 끌려져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전과 후를 보면 확실히 이제 끌려 나와서 이개가 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디스아티큘레이션, 세퍼레이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테리고 맥실라리 피셔의 디스아티큘레이션 되었다는 거죠. 그 팔라타인 본, 그 스페노이드 본의 그러한 부위가 이제 이개가 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 맥실라의 익스펜전이다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컨벤셔널 RP를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벌린다고 하면 대개 프리맥실라 이 전방부 주위 부위에서만 익스펜전이 이렇게 삼각형 부채꼴 모양으로 벌어지고 이 후방부는 사실 잘 안 벌어집니다. 안 벌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테리곤 맥실라리 피셔가 견고하게 붙잡고 있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안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세대는 RP 하면 당연히 저런 식으로 전방부만 벌어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당연히 저렇게밖에 안 벌어진 게 루틴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클래스 3에서 RP를 쓰는 이유는 이제 프리맥실라를 좀 벌려서 부족한 공간을 좀 만들어 놓고 하악골은 뭐 춘컵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개선해 보려고 했던 건데 최근에는 이 MARP와 같은 것을 쓰면서 트랜스버스하게 확실하게 익스펜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것이 이런 식으로 테리고 맥실라리 피셔 부분에 이개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돼야 이렇게 피라미달, 이제 여기 부채꼴 모양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는 것을 저는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전의 컨벤셔널 RP보다 지금의 MARP는 훨씬 더 뭐 그 견고성, 뭐 앵커의 어떤 견고성 때문에 더 잘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해부학적 구조물로 놓고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렇게 좌우로 균일하게 익스펜전이 되려면 테리고 맥실라리 피셔 부분이 먼저 빠져나온 다음에 벌리면 아주 쉽게 되는데 그냥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는 부채꼴 모양의 익스펜전밖에 얻지 못할까, 얻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얼마나 잘 이렇게 성장이 완료가 됐느냐가 결국 익스펜전 또 프로트랙션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 그걸 이제 컴플렉시티 인덱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닥터 멜슨이 이제 연구한 자료를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결국 이게 어떤 그 나이가 어릴수록 더 쉽게 벌어진다는 건 뭐 당연히 아는데 나이가 좀 웬만큼 있더라도
어쨌든 그런 스켈레탈 스크류를 이용하면은 기존의 컨벤셔널보다는 훨씬 더 익스펜전이 잘 되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그 부분이 휴전이 돼서는 어, 벌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이건 물론 오래된 스컬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완전히 이제 유년이 돼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무슨 스크류 대단한 스크류가 온다 해도 익스펜전 하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MARP가 너무나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주의할 점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맥실라리 프로트랙션이든 뭐 맥실라 익스펜전이든 데리고 맥실라리 피셔의 중요한 요소 이것을 기억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주걱턱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요약을 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 이제 멘트에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맥실라리 프로트랙션을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최종 결과는 클래스 3 치료의 최종 결과는 하악골 성장에 달려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맥실라가 성공적으로 프로트랙션이 됐으면 물론 그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클래스 3 치료의 성공의 결과는 성공의 여부는 하악골 성장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이 오픈 바이 텐던시, 그러니까 성장 패턴이 오픈 바이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경우는 클래스 3가 오픈 바이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앞서 우리가 보여드렸던 증례에서 보듯이 그런 환자는 클래스 3 치료 범주에 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바이 성향이 있는 클래스 3 환자는 웬만하면 배제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악골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성장이 퓨버탈 맥시멈이 지나도 하악골 성장은 늦게까지 자라요. 18세까지 자란다는 것들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다 보니까 웬만큼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9세 때만 해도 이 환자에게 뭐 클래스 3의 소견이 별로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15세쯤 되니까 제법 조금 이때보다는 약간 프로그레틱한 부분이 보이는데 그렇다고 아주 심한 건 아니죠. 그런데 21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따라서 9세 때 환자를 21세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의사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클래스 3의 치료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하악골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상악골 프로트랙션은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것이 클래스 3 프로그네티즘을 치료하는데 결정적 요인을 가하는 것은 하악골의 성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환자는 뭐 보시다시피 벌써 이렇게 클래스 3가 티피컬해요. 그런데 12세 때 이미 굉장히 그 뭐 치료하기 어려운 수준의 성장을 보이죠. 근데 22세 때 보세요. 너무 심각하죠. 이만큼 심각한 걸 보면 클래스 3라고 하는 것은 하악골의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딕터를 많이 씁니다. 뭐 여기 보면 양원식 선생님, 성재현 교수님, 뭐 손명호 원장님, 뭐 이런 분들 대개는 이제 대학에 계신 장영일 교수님, 성재현 교수님, 양원식 교수님이 이제 지도 학생을 통해서 이 프리딕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양호하게 나와야 이제 클래스 3 성장기 환자들을 치료했던 경험이 있는데 뭐 제 경험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기댈 언덕이 없으면 이런 좀 피할 길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리딕터를 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퓨버탈 맥시멈이 될 때까지 1차 치료 시기를 해보고 그 치료 결과 여부에 따라서 2차 치료 여부를 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퓨버탈 맥시멈 전에는 맥실라리 프로트랙션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유지기, 그 퓨버탈 맥시멈 때는 이제 성장을 최대한 하악골 성장을 이제 좀 이렇게 이용하는 그러니까 하악골을 후하방으로 이렇게 돌려서 그 클래스 3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해 보시라고 하는 것이고 뭐 그때까지 결과가 안 좋으면 뭐그 상황에서 카모플라지를 하든 아니면 악교종 수술을 하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좀 뭐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제 8개 그 성장기 환자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과연 부산으로 갈 건지 또 평양으로 갈 건지에 대한
이제 사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배제해야 될 것은 비대칭 환자. 클래스 3인데 비대칭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바이시 아주 샬로우하거나 오픈 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환자는 피하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맨디블의 형태가 누가 봐도 오픈 바이시나 뭐 이런 특별한 과하게 성장할 것 같은 그런 하악골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면 처음서부터 배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게 부산으로 갈지 예, 보여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린 그 프리딕터를 이용해 가지고 예측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이 2번 여기 보시면 2번이 뭐 그나마 좀 나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나 예측을 다 할 수가 없고 1번 하나만 부산을 갖고 나머지 3번은 이미 수술을 했고 2번, 4번은 이제 수술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여기도 보면 5, 6, 7번, 8번이 있지만은 이 지표를 봤을 때 어느 것이 바람직하냐? 바람직한 게 없고 다들 수술을 받은 그런 환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